네덜란드에서는 고이셴,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청교도, 그 다음에 그 스위스 아니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눅스의 이제 장로교 이렇게 이제 불려지죠. 자, 이 지역인데 원래 그 여기 있었던 지역은 예전에 남서부 지방이었어요. 위그너 지역이 있었던 것이. 전 인구의 한 10% 정도 되는데 주로 예전에 그 중세시대 때 알빈파들 이단교가 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회적으로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 많았고 신흥계층과 일부 귀족들이 구성이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낭트칠렁 교황의 지지를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래서 낭트칠렁이 반포되니까 교황은 상상을 초월한 최악의 침략이다 반대했고, 또 보등법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왕이 하자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동의는 했지만 반대를 좀 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 나왔냐면 요게 좀 힘들죠. 이건 캠브리지 그 프랑스사에서 나왔어요. 그 캠브리지에 보면 여러 그 중국사도 나오고 프랑스사 있죠? 그 부분에서 있고, 제가 이것 때문에 한 권 샀어요. 캠브리지 프랑스사. 되게 두꺼운데 한 2만원인가 3만원인가 되더라고요. 네. 자, 저는 읽지도 않고 요 부분만 발췌했어요. 요 부분만. 네. 자, 그 다음에 미은, 그러니까 낭트칙령에서 그 당시 이제 했는데 낭트칙령 폐지한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당시 개종을 원하지 않는 일반 신자들에게 국외 이주를 허용하지 않았죠. 왜냐면 이들 대부분 누구였어? 상공업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주하면 어떻게 해요? 국가의 부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했겠죠. 루이 14세도요. 근데 그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이주했어요. 실패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법무사에 나오는 서양 근세사 부분에 나와있어요. 잘 안 보는 책인데 이거 딱 한 문제 나왔다. 그래서 이걸 사기도 좀 그랬는데 전 샀어요. 사가지고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사지 마세요. 딱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그러니까 이상하다보다는 그냥 틀리라고 낸 것 같아. 이 문제는 그냥 문제 주제는 쉬운데 그 내용이 좀 약간 몇 개 구조 때문에 헷갈리는 게 부분이 있어요. 참고로 루이 14세의 낭트칠령을 폐지한 거는 종교 탄압의 일환도 있지만 중앙집권 차원에서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낭트칠령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신교들이 자체 군사력을 가지고 또 성곽도 소유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그걸 그대로 인정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반란의 불러일으키겠죠. 그래서 루이 13세 때는 루이 14세 때 반란이 많았어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이제 폐지한 거예요. 중앙 집권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종교적 이유만 접근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보면 또 이건 이제 또 역사가 부도 관련된 그 내용들이 있죠. 자, 그걸 이제 보죠. 자, A, B, C, D 이렇게 쭉 나왔는데 A는 어딜까요? A는 예? A는 8이죠. 8이. 예. A는 8이고 자, B는 어디죠? B는 보름수죠. 예, B는 보름수예요. 그 다음에 C는 B. 그 다음에 D는 밀라노 지역이에요. 밀라노. 예. 그래서 초창기 때 제가 겨울방학 때 할 때 약간 이게 헷갈려가지고 근데 지도를 제가 역사과 부도 외에도 지리과 부도까지 다 찾아봤어요. 그래갖고 이걸 지역을 비교해갖고 정확하게 이제 밝혀낸 거거든요. 예. 그 뒤에 제가 지도를 많이 실어놨으니까 의심스러운 분들은 이거 아닌데 하신 분들은 뒤에 보셔갖고 좀 강을 포인트로 해갖고 보세요. 강을. 예. 자, 그러면 요 A부터 보죠. A는 파리가 있는 건 확신한데 그 파리 앞에 강이 무슨 강이죠? 세느강이죠. 세느강. 예. 자, 파리는 뭐 프랑스 수도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 뭐 카페 왕조부터 이제 일드 프랑스 지역이 이제 수도인데 자, 이 파리에 유명한 대학 있죠? 무슨 대학 있죠? 파리 대학 있죠? 파리 대학. 자, 파리 대학은 그 옥스포드 대학과 함께 이 대학에서 유명한 게 뭐야? 신학을 했죠. 그래서 주로 법과 그러니까 교수 길드가 발달됐고 주로 이제 신학을 이제 했는 것이 특징이죠. 예. 그다음에 이학 반대로 볼로뇨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 중심이고 법학이고 스탈레르 대학 같은 경우 의학 중심이고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자, 하여튼 스콜라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기독교 신학을 조화를 시도하였다. 자, 맞을까 틀릴까요? 이거 맞을까 틀릴까요? 맞죠, 이거는? 파리 대학에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초창기 때 그 11세기 전후도에서
11세기 전후로 해갖고 있는데, 이거 제가 12세기도 적어놨는데, 11세기도 이렇게 적어요. 11세기 보시세요. 문제 분석 보면 12세기 되겠죠? 11세기도 보세요. 자, 11세기 때 무슨 전쟁이 있었죠? 11세기 때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십자군 전쟁. 그거 다 아시죠? 자,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중동부터 동양의 여러 가지 물물들이 막 들어오죠. 화약도 들어오고 철학도 들어오고 그 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여기 들어와요. 일부 플라톤 철학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예, 텔레스 철학이 들어오죠.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원래는 그리스 철학이죠. 근데 이 그리스 철학이 한동안 유럽에서 좀 잊혀졌다가 중동에서 이걸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해갖고 이제 어떤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슬람교의 어떤 그 철학적인 바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연구했는데 이것을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역수입한 거야. 역수입해갖고 이게 들어오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 왜 그러냐면 11세기 이전에는 무슨 철학이에요? 로마 말기 때부터 발달된 교부 철학이죠. 교부라는 건 이제 로마 시대 때 그 뭐냐면 이단들이나 타 종교들이 막 교리를 비판하니까 이걸 좀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정통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교부들이 나타나서 이제 나오는 새로운 철학, 교부 철학인데 유명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제 로마 말기 때 그죠? 그래서 뭐 신국론이나 이런 것들을 쓴 사람인데 자, 일단 교부 철학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 교부 철학은 뭘 바탕으로 했냐면 플라톤 철학을 했어요. 플라톤 철학.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오니까 이제 이 플라톤 철학하고 충돌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충돌하냐면 플라톤 철학은 뭘 바탕으로 했냐면 실제론을 바탕으로 했어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은 유명론 또는 명목론이라는 그 인식론이에요. 이게 아주 대립적인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자, 그 뭐냐면 실제론은 뭐냐면 여기까지 되게 복잡하게 이제 얘기는 제가 서양사를 해주니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신화인들, 그리스인들 사고방식이 이원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을 뭐라고 하죠? 형상이라고 하죠? 형상. 예, 형상. 형상은 불명이에요? 아니에요? 계속 변하잖아. 예? 그러니까 형상에는 그 자체가 실체가 없어. 리얼리티가 없어요, 형상은.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실체하지 않아. 예. 여기 예를 들어갖고 지금 뭐 색깔별로 이렇게 다 보이죠? 근데 이거는 뭐야? 조명이나 태양의 비계 강사에 대해서 반사를 통해서 직사광선이 어떻게 돼서 변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실체는 몰라. 계속 가변적이에요. 이거는 실체하지 않은 거야. 가변적인 거는 실체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눈에 보이는 형상 밑바닥에 있는 서브스텐션. 그게 뭐냐면 본질이죠. 본질. 본질은 뭐냐면 형상 바로 밑에 내려가 있는 그 무엇인가의 어떤 근원적인 거, 이걸 본질적이라고. 이 본질만이 실체다. 이거는 불변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고, 이걸 이제 대변했던 학자가 이제 플라톤이라는 학자죠. 플라톤은 이 세계를 아까 전에 현상계가 나있고, 이 현상계에 나와서 밑바닥에는 이데아라는 있죠. 그래서 이데아라는 어떤 그 관념에 의해서 형상은 단순히 뭐냐면 복사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원본이 있으면 복사하면 카피본이 있잖아. 카피가 이게 형상계고 그 이데아는 그 뭐냐면 본질적인 거죠. 그렇지만 형상은 이데아를 닮을 수 있지만 완벽한 건 아니죠. 계속 가변적이고. 그래서 이데아만이 어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관념이나 이런 이데아만이 진정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관념이나 추상화된 어떤 관념. 특히 수학이야말로 진정한 이데아의 표현이다. 왜냐면 수학은 어느 세계나 어느 곳에 가든 어떻게 돼요? 다 똑같죠? 그래서 되게 이제 기하학적인 어떤 것을 이성을 또 되게 이성에 올려하는데 하여튼 이데아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는 추상적인 이데아를 되게 강조했죠.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 받아들여서 이게 뭐냐면 이데아의 뭘로 해? 신. 그리고 신의 복사판이 인간. 인간은 누구한테 조절당해요? 인간은 신의 의지에 따라 뭐냐면 조절당하죠. 이미 신이 얘는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다 결정됐어. 이걸 뭐라고 해요? 예정론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해되시겠죠? 자, 이게 이제 실제론이에요. 근데 명목론은 뭐냐면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죠. 이거는 좀 약간 그리스인들하고 좀 약간 벗어난 철학인데
그 아까 전에 이데아하고 형상계를 나눈 게 아니라 형상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데아가 있다. 본질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을 먼저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물을 내재한 파악한 후에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어떤 것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개념은 본질의 그 형상에서 벗어난 개념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개별적인 사실의 조합에 불과하고 나타난 언어적 기호에 불과하다. 본질은 다 어디 있다? 개별적인 사실들의 본질이 있다. 이게 뭐냐면 명목론이에요. 명목론. 그래서 명목론은 그 추상적 이름은 단지 명목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개별적인 사실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면 인간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 하죠. 자, 이게 들어오니까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신앙이 중심이냐, 이성이 중심이냐 해가지고 이걸 뭐냐면 조화를 이뤘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신학대전에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해서 세운 학파가 스콜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스콜라 철학에는 신의 의지도 강조하지만 인간의 자율성도 강조해요. 근데 인간의 자율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자율성, 그 성직자의 자율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뭐 성사도 더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종교개혁 때 인간의 자율성 없애기 위해서 또 뭘 강조해요? 예전에 원시 기독교 철학, 교보 철학 이런 것도 플라톤 철학을 또 강조하면서 신은 신의 의지에 따라 인간이 종속되어 있다. 예정서에 다시 칼뱅에 의해서 부활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게 틀린 거죠. 노르만딩공 원리엄의 해동왕이 이끄는 그 앵글색스 군대를 물리쳤다. 자, 이거는 이제 앵글색스 왕국 7왕국이 있었어요. 그 노르만 왕조가 등장하기 전에. 그래서 마지막 왕이었던 에드워드 고해왕이 있었는데 그 고해왕이 죽었어. 근데 고해왕이 허정관계에 있었던 그 노르만디 공국에 있었던 원리엄이 내가 뭐냐면 그 왕이 영국 왕이들 승계할 자격이 있다 해갖고 이제 그 도보해협을 건너가지고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영국군을 물리치죠. 헤이스팅스 전투 그 뒤편이 있지만 그 도보해협 바로 옆에요. 예, 그러니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C는 뉴턴은 면불고, 그러니까 면제부죠. 면제부에 항의해서 이제 성당문에 95개 중 방방문을 붙였다. 근데 면제부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기독교는 없는데 천주교에만 있는 거예요. 그건 구교에만. 그래서 사람이 죽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보통 그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기가 이제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게 신자예요. 그 다음에 신자와 신을 누가 연결돼요? 성직자가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신자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고백을 참여는 성직자에 가죠. 이거 이제 7개를 칠성사라고 하죠. 네, 참회에 속하는데 그래서 신자가 성직자의 칠성사를 받아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어. 네. 근데 만약 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성직자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성직자에게 칠성사를 받더라도 그 때가 완전한 때가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냐. 한 80%는 벗어났는데 20%는 못 벗어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옥으로 가기도 그렇고 천국에 가기도 그렇잖아. 그럼 어디에 간다고 해요? 지옥과 천국에 연옥에 간다고 했죠. 그래서 연옥에 가갖고 때를 씻은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 천국 올라가죠. 근데 연옥에서 이제 때를 씻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죽은 사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 입장을 때는 자기 일가 친척들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잖아. 그래갖고 면제부를 이제 받으면 돈을 주고 이제 교회에서 면제부를 받으면 이것을 보면 연옥에 있었던 그 일가 친척들이 이제 이 면제부를 사는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야?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수사기인데 그 당시 그게 통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그 당시 그 로마 교회 중에서 크단 성당을 만들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루트가 비텐베르크 그 대학 앞에서 면제부 판매 비난하는 글을 쓰고 이거 이제 뭐냐면 독일로 이제 반포했죠. 그래갖고 이때 인쇄술이 이제 되게 발달했으니까 이게 전국을 확대시켜서 종교개혁의 원인이 됐죠. 예, 그래서 이건 비텐베르크 지역이죠. 이 비텐베르크 지역은 뒤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는 그 샤르마누의 800년 성탕전에 성 노마 제국의 황제가 대가 됐다. 자,
D는 어디에 왔어? 밀라노죠. 밀라노는 롬바디아 평원에 있으면서 그 당시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스포르자나 그 비스콘티가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 이제 예술가들이 배출됐던 그 뭐냐면 르네상스 중심지인데, 자 샤르마니가 800년 성탄절에 서로마 제국 황제 대감 받은 거는 언제 때죠? 로마죠. 이건 아니죠. 장소가 아직 틀리죠. 예. 그래서 이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그 2는 아테네죠. 아테네인데, 자 유스티나 황제 시기아 소피아, 이 시기아 소피아는 성 소피아 성당을 말해요. 아명이에요. 그러니까 별칭이에요. 성 소피아 성당.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이슬람 사원이었죠. 아니 원래는 이게 성 소피아 성당이 원래 그 그리스 정교 성당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에 오스만 터르크가 이제 점령하고 나서 이거 뭐냐 이슬람 사원을 개조했는데, 자 시기아 소피아 성당을 보면서 솔로몬 내가 당신 이겼다. 내가 그만큼 너보다 잘났다. 이게 외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콘스탄트 연대기의 소설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원래는. 자, 하여튼 시기아 소피아니까 여기는 어디겠어요? 아테네가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이죠. 오늘날 이스탄불. 거기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 부근에 약간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예. 그래서 이 답은 1번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풀려면 역사과 부도와 그 각종의 수도, 경칭 이런 것들 좀 지도를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을 보죠. 자, 40번을 보면 이것도 되게 문제가 쉬워요.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야. 이거는 완전히 뭐 수능 문제고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권리정정, 프랑스 인권선언서, 미국의 독립선언서 관련된 건데, 이거는 이제 17세기에서 18세기 때 유럽 근대화를 이끌었던 그 선언문들이죠. 이거 꼭 눈에 발라주세요. 왜냐면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특히 뭐냐면 뭐가 헷갈리냐면 프랑스 인권선언서하고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이제 그 넘어가서 보시면 그 205페이지 있어요. 제가 이제 원문을 실어놨는데, 프랑스 인권선언서와 미국 독립선언서 차이는 뭐냐면 일단 형식이 다르죠. 그래서 1조, 2조, 3조 이렇게 나오는 거는 프랑스 인권선언서. 근데 프랑스 인권선언서는 1789년 거도 있지만 1793년 거도 있어요. 그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국민의회가 발표한 인권선언서와 국민공회가 반포된 인권선언서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1791년 헌법에 전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793년에 인권선언서는 그 나중에 1793년 헌법에 전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용이 좀 다른데, 그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또 강조한 건 재산권을 되게 강조해요. 재산권.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서 같은 경우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형식이 1조, 2조가 아니라 그냥 서술 형식으로 쭉 돼 있죠?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문장만 좀 약간 기억을 해갖고 번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그 관련된 문제가 2001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예.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서, 자, 가는 뭘까? 가는 국왕이 위에 동의 없이 법의 집행을 정지시킬 권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불법이다. 그냥 권리 장정이죠. 1689년 그래갖고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 그 당시 이제 했던 건데, 즉 의회 입법권, 가세권을 확인하고 의회 면책 발언권 이런 것들을 규정한 거죠. 그래서 영국의 3대 그 헌정 문서가 있죠. 그래서 권리장정, 그 다음에 여기 대원장, 권리청원.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불문법 국가죠. 헌법이 없죠. 근데 헌법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뭘까요? 프랑스 인권선언서죠. 1789년서 그래서 국민위에서 했던 건데, 인간의 어떤 자유, 평등, 국민주권, 원리나 재산권, 언론, 출판, 신앙의 자유를 이제 했던 거고, 그다음 다는 미국의 독립선언서죠. 1776년에 맺어진 거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보면요. 가해 선언은 국왕 제임스 2세 동의를 받았어요. 자, 제임스 2세는 친카톨릭 정책을 펼쳤다가 나중에 명예혁명이 터졌죠. 이 사람은 원래 아들이 없었고 딸만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제 그 아들이 또 왕이 되면 또 카톨릭 국가가 만들어지겠다 해갖고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위에서. 그래갖고 이 사람은 프랑스 도주했는데 혁명 과정에서 피 한 방울 안 흘렸다 해서 명예혁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는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아, 그 다음에 그의 남편이었던 네덜란드 총통이었던 얼리엄 3세를 초빙해서 공동왕을 모시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 원령 3세와 메리노부터 추인을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보면 1789년 프랑스 한 신부에서 나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반포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적어놓은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개조돼갖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하여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있죠. 예. 근데 이게 왜 틀렸어요? 삼신분해가 아니죠. 국민의회죠. 예, 삼신분해는 그 신분별 의회로서 한동안 소집되지 않다가 그 당시 이제 재정 악화 때문에 그 당시 특권 계급부터 1계급과 2계급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삼신분해에서 논하자. 그래서 원래는 그 1신분과 2신분을 3신분에게 떠넘기려고 이제 개최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제 프랑스형의 이제 배경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는 토마스 제퍼슨이 기출한 거죠. 자, 그 미국 독립선언서는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기출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다는 계몽사상에 영향을 받았죠. 뭐 자연법, 자연권, 사회계약선, 뭐 저항권, 혁명권 이런 것들을 규정시켰죠. 그래서 루스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자, 그 다음에 가나 다는 공화국의 수립을 청년했다. 이거 왜 틀렸을까 이거는? 가는 권리전쟁 후에 이펑주의가 확립됐죠? 이게 틀렸고 이펑 군주제고, 나도 이게 틀렸죠? 왜 틀렸어요 이거는? 자, 나가 반포했다는 국민의회죠. 네, 국민은 이펑 군주제요. 1791년 법은 국민공회 때 제1공화국, 1793년 헌법 때 공화국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건 틀린 거고, 다는 맞죠. 그래서 최초로 민주공화국이 만든 나라가 미국의 독립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디귿과 니을과 관련된 건데, 이거 문제 요인이 좀 쉬워요 이거는. 예. 자, 교과서 정도만 아시면 될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15분인데 잠깐 쉬었다가 10분만 쉴게요. 네, 금방 한 거 아니까 2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